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한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허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가 윈도우라면은 네. 이제 하드웨어는 이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 올 여름에 새로 출시한 뉴 서피스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윈도우는 잘 알지만 서피스 프로는 좀 생소한데요. 어떤 제품인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보통 윈도우나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떠오르기 마련인데 네. 사실은 예전부터 꽤 많은 하드웨어를 제작해왔습니다. 이제 마우스 같은 PC 주변 기기부터 엑스박스라는 콘솔 게임기까지 만들었는데 서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일종의 태블릿 라인입니다. 네. 제가 일종의 태블릿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이게 노트북이라 해야 할지 태블릿이라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게 보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태블릿과 노트북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또는 투인원 이런 거에 이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태블릿 덮개가 키보드로 활용되는 건 알겠는데 네. 그 태블릿으로 쓸 수도 있고 노트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우선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어, 본체는 보시면 네네. 이게 일반 태블릿이랑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를 뭐 손가락으로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여기 전용 펜이 있는데 네. 펜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외관상 다른 태블릿과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스탠드가 아.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스탠드를 세우고 전용 키보드를 이렇게 밑에 딱 붙이면은 노트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봐도 이렇게 키보드를 부착해서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서피스 프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이번 뉴 서피스 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서피스 라인이 윈도우가 이제 PC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키보드를 붙인 PC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즉 PC 모드 그리고 이제 태블릿 모드가 이제 좀 쉽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사답네요. 네. 네. 그럼 이번 서피스 프로는 이전에 나왔던 제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번 이제 서피스 프로 이제 5번째 제품인데요. 네. 외관상 보면은 전작인 서피스 프로 4와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서피스 프로 4를 쭉 사용해 왔는데 사실 이 제품 처음 받고 비슷하네요. 네, 차이를 크게 못 느꼈습니다. 이제 제품의 거의 모든 요소가 전작과 비슷한데요. 네.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보신 이 스탠드가 조금 더 낮은 각도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여러 각도로 낮아지는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각도가 이게 낮아진다는 게 일반 사용자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펜을 활용해서 일러스트나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유용할 수도 네. 그렇죠.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서피스 프로 라인이 워낙에 사실 이 품질 자체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자인에 큰 불만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꽤 주목할 만한 변화가 조금씩은 생겨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우선은 여느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서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인텔 7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했기 때문에 6세대를 탑재한 전 서피스 프로 4보다는 약 20배 정도, 20배 죄송합니다. 또 20%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피스 중에 이제 가장 저렴한 모델은 M3라는 프로세서를 사용했고 가격이 올라가면 i5 그리고 i7 이렇게 탑재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전작에는 M3 모델만 펜리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펜리스는 말 그대로 냉각팬이 없다는 건데요. 어. 우리가 이제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하다 보면 네. 뒤에서 윙 막 이렇게 소리가 돌아가잖아요. 나잖아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많은 작업을 할 때 좀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네. M3는 프로세서 자체가 저전력이기 때문에 냉각팬이 필요가 없지만 이번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는 i5에도 냉각팬이 이제 냉각판이 없이 구동이 되거든요. 네. 그만큼 최적화가 더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고사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사용한 모델이 i5 모델인데요. 네. 물론 많이 사용하면 뜨거워지긴 했지만 이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래픽이 좋은 최신 게임들을 한다거나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i5라는 모델 자체가 게임용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그렇죠. 있고 네. 게임을 돌리기 위해 적합한 i7 모델은 이제 펜이 있습니다. 네, 지금 결론은 이전보다 프로세서가 좀 향상이 됐는데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는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사양은 향상됐겠거니라고 그렇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외에 또 다른 변화에는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배터리입니다. 네. 어. 전작은 배터리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서피스 프로 4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사용 시간이 9시간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네.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그 정도로 오래 사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때에 따라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 이번에는 그 13시간 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가 네. 사용하면서 느낀 건 물론 네. 13시간이 나오려면은 최적의 조건이 갖춰야 되지만 동영상 시청의 경우 13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전작의 9시간은 확실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이외에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뭐 큰 변화가 없다고 해도 스탠드 자체가 전작보다 좀 견고해졌고 서피스 전용 뭐 펜인 경우도 서피스 본체에 이게 붙이면은 가끔씩 떨어지긴 했는데 자석이 좀 더 견고해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면서 뭔가 좀 완성형 제품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런 펜을 사용하는 태블릿 PC 유저들은 많이 있는데 네.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펜을 쓰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이 펜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잘 안 쓰다가도 네. 없으면 또 아쉽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피스 키보드의 경우 이제 일반 노트북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역할하는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태블릿 기능을 하는 만큼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도 이제 조작이 돼서 펜을 쓸 일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화면에서도 제가 펜을 쓰고 있는데 트랙패드보다는 펜이 마우스로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하고 뭐 이제 그래픽 작업이나 뭐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당연히 펜이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삼성 노트북 9 펜이라는 제품을 소개했는데 네. 노트 시리즈의 경우 S펜을 활용하긴 하는데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펜이 없으면 찾게 되는 액세서리라고 칭찬을 하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서피스 전용 펜인 이제 서피스 펜이 S펜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 펜이 출시되면서 필압이 이제 4배 가량 향상되는 등 이제 종등한 수준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성능도 좋고 뭐 유용한 액세서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 어떤 문제가 있죠? 네, 이게 뭐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전작까지는 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체를 사면은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 따로 사야 됩니다. 아,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좀 아쉽죠. 네. 예, 따로 사야 되는 건데 이번 그 뉴 서피스 프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격과 직결되는 건데요. 네. 이제 사실 제가 리뷰하는 내내 나름대로 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이게 좋긴 좋거든요. 아, 너무 좋다 좋아서. 이렇게 네. 예, 얘기하기 싫어서 평정심 유지할 만큼 성능은 물론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뭐 어떤 제품의 품질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막상 사고 사용하면은 후회하기 힘든 제품이지만 문제는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럴까요? 진짜 본체만 놓고 보면은 가장 네. 사양이 낮은 M3 모델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고 이제 사양이 이제 뭐 i5 같은 경우는 120만 원대, i7으로 가면 최고 사양은 이제 28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요. 네, 네. 뭐 이 가격은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시중에 나온 많은 노트북도 그 가격이 비슷하고요. 네. 문제는 액세서리인데요. 본체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이 서피스 프로의 장점을 모두 살리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키보드를 만약 구매할 경우 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펜도 구매하게 되면 이것도 10만 원이 넘고요. 이런 걸 모두 합산한다면 꽤 비싼 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네, 겁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 네. 액세서리까지 하면 일반 노트북보다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특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제품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중에 나온 하이브리드 제품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제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고 만약 태블릿이 없다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같은 사람들인데요. 네, 좋은 선택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탭을 가끔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벼워도 좀 밖에 들고 나가서 활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 태블릿으로도 활용하고 또 집에서는 노트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모델보다는 i5 모델이 어떠한 사양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만약에 가격이 좀 부담되신다면 전작인 서피스 프로 4를 구매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는 뭐 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고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크게 뭐 펜이나 이런 부분도 체감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두께 보니까 일반 태블릿 PC보다는 조금 좀 두꺼운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반 태블릿 PC와는 용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무게도 조금 더 강하고 조금 아. 두껍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는 뭐 결코 뭐 무거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죠. 노트북이랑 비교하면 좀 가벼운 편이고 네, 정말 그래서 딱 제가 중간 애매한, 하이브리드. 네. 애매한 라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애매하지만 뭐 그래도 저는 노트북을 만약 사실 거라면 뭐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노트북을 사야 될 것 같아서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말씀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